녹화를 시작합니다. 알렉스한테 자기 집회대가 해야지. 알렉스도. 자, 오늘 이제 3단원 다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중간고사는 3단원이기 때문에 3단원과 관련해서 다시 그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중간고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공지사항은 9월 14일 수요일 날 9월 14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전자쌍 반발 원리에 관련된 그 분자의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관련된 그 새끼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1차 수행 평가고, 그다음에 2차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3단원과 관련된 내용의 그 문제를 가지고 수행 평가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의 수행 평가가 있어요. 중간고사 9월 14일이니까 일단 필기도구만 가져오시면 돼요. 필기도구만 아주 간단해. 뭐 위험하지도 않고. 9월 14일 날 하는 거라면 그날 안내를 해주시고. 14일 날 한다는 거지. 14일 날 한다고. 1차 중간고사 1차. 그다음에 2차는 이제 또 1학기 때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야. 자, 3단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유표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정은 분자 결정이 있고 공유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온 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정은 이온 결정입니다. 그리고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모든 금속은 금속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결정이 뭐냐?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분자 구조가 결정이죠.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레귤라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결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분자 결정의 특징이 뭐냐? 구성입자는 분자죠. 그리고 그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자사 인력이 약해요. 분자 결정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녹는 점이 낮고 승화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승화성 물질. 예를 들면 나프탈렌, 뭐 요드, 뭐 장내, 뭐 이런 것들이죠. 나프탈렌, 요드,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이 승화성 물질이죠. 전기전도성은 고체든 액체든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분자 결정의 종류로 뭐 얼음, H2O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드라이 아이스는 CO2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하지만 이 드라이 아이스는 CO2 솔리드를 얘기하죠. 이 CO2 솔리드인데, 우리가 이제 요 CO2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지만, 분자 한 개를 우리가 따졌을 때는 CO 간에는 공유결합이죠. 맞죠? CO와 CO 간에는 공유결합이고, 또 이 CO2가 직선형 분자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그리고 이 CO2 솔리드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로 승화될 수 있어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은 승화성 물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그 원자 간의 강한 공유결합, 원자 간의 강한 공유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정이 공유결정 또는 원자 결정 이런 표현을 쓰죠.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흑연, 그다음에 석영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 간의 강한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입자는 원자이고 원자 간의 강한 공유 결합을 하다 보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단단하죠. 전기전도성은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든 다 없어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흑연은 의외죠. 흑연, 그래핀 이런 것들은 의외입니다. 흑연, 그래핀 얘네들은 의외죠. 그래서 이제 흑연은 왜 전기전도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해 보면 흑연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탄소는 최외곽전자가 4개거든. 4개 중에 3개는 결합에 참여하고 하나는 자유전자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고체 액체든 모두 통하지 않지만 흑연과 그래핀은 의외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이아몬드 전기 안 통하죠. 석영 전기 안 통하죠. 액체든 고체든. 하지만 흑연과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핀은 예외적으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주셔야 돼요. 밑에 나와있죠. 흑연, 그래핀 등은 공유 결정이나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유는 최외곽전자 하나가 자유전자로 남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온 결정의 구성 입자는 뭐냐?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력은 뭐냐? 정전기적인 인력, 즉 이온 결합력으로 뭡니까? 힘이 이온 결합력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정전기적인 인력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온 결정도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하죠. 하지만 부서지기 쉽죠. 왜냐하면 힘을 가하게 되면 같은 이온끼리 만나서 반발력 때문에 부서져 버리죠. 이온 결정의 특징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기전도성에 관련된 얘기죠. 전기전도성은 고체에서는 전기가 안 흐르죠. 왜냐하면 이온끼리 딱 붙어 있어요. 강한 이온 결합력으로. 하지만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또는 수용액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되죠. 분리되면서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 액체 상태의 이온 결정은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NaCl, KCl, KBr, NABr 등등 이런 그 이온 결합 물질들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금속 결정의 구성 입자는 뭐냐? 양이온. 금속의 정중앙에 있는 원자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 핵과 플러스 전하는 양성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걸 양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양이온과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최외곽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 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하를 운반해 주기 때문에 금속 결정은 고체든 액체든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유전자는 최외곽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금속들, 나트륨, 철,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전기전도성을 갖는 금속 결정이다. 그리고 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최외곽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 얘네들의 어떤 구성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도 전기력이다. 전기력은 강한 힘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정들을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물의 전기분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결과론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해 보면 이거죠. 물의 전기분해 실험 결과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못해요. 그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서 그 전하가 운반이 되면서 물을 H2O를 액체인 H2O를 분해를 하게 되면 음수양산이라고 하는 음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양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알아주시고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음수양산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부피의 비가 수소 대 산소의 부피 비가 2대 1이라는 것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2대 1. 마치 우리가 이 2배 H2O를 우리가 리퀴드를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2배 H2 가스에다가 플러스 1배 O2 가스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개수의 비가 바로 부피의 비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음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음극에 모인 기체에 불꽃을 가져가 봐요. 그러면 퍽 소리가 난다. 아, 가연성이 있는 수소기체구나. 가연성 기체,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라고 그래요. 그럼 양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꽃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퍽 소리가 아니라 활활 잘 타오르겠죠? 양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되죠. 그 불꽃이 갖다 대면 더 잘 타오르죠. 그래서 산소 기체는 조연성 기체다. 조자가 무슨 조자냐? 박민준 자냐? 이 조자가 무슨 조자냐? 새 조자냐? 그럼 뭔 조자냐? 아침 조자냐? 그래 도울 조자죠. 도울 조자. 도울 조자. 타는 것을 도와주는 기체지. 가짜는 뭐 아까 가짜. 이 여기요 가짜는 무슨 가짜가? 더할 가짜지. 더할 가짜지. 그 용어를 잘 보시면 한자 풀이를 잘 하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는 가연성 기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산소는 조연성 기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안 나왔네요. 선생님은 외우고 있는데 음사사 이사 양이사 일사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음사사 이사 양이사 일사 뭔 말일까? 한번 적어서 나중에 찾아봐. 음사사 이사 양이사 일사 적어가지고 이거 뭐지?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갈 거야. 음사사 이사 양이사 일사 그러면 그게 이제 물의 전기분해에 관련된 음극과 양극에서 화학 반응이지. 음사사 이사 양이사 일사 이래요. 아무튼 2는 2배 H2겠죠? 그 다음에 음환수 양산산 이래요. 음극에서는 환원반, 양극에서는 산화반. 좀 거기까지는 지금 화학 원 관계에서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저 있을 텐데 안 나왔네요, 그죠? 적어보면 이래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 음극 물의 전기분해에서 음극 음사사 이사래. 음사사 이사
음한수죠. 전자 4개의 전자를 얻었죠. 환원이죠, 환원.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로 이어져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이 있어요. 양이사 1사 1은 생략해요. 1은 생략하고 이런 화학 반응식이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요 4개의 전자를 1초 4나 환원 이렇게 그죠? 양 여기에 플러스면 이제 플러스면 이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여기 플러스구나 이렇게. 그죠? 2개를 변변 더해보자. 2개 변변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죠? 요거 6배 H2O죠. 요건 그대로 있고요. 요거 4배 H2O거든요. 4배 H2O가 넘어가면 6배 H2O에서 빼줘요. 그러면 2배 H2O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배 H2O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물의 전기분해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예? 음한수 양산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음사사 이사 양이사 일사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교과정에서 화학원에서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애매한데요. 내가 여기 했나? 요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 여기 나와 있는 거 2배 H2O 2 여기 1은 생략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음극에서 수소와 양극에서 산소가 부피비로 2대 1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가연성 기체, 조연성 기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 이제 공유를 좀 할게요. 이제 311 했으니까 312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 중에서 이제 먼저 이온결합 형성 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 해석 그리고 공유결합 형성 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 해석 요 2개는 그 해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온결합 형성 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좀 더 요걸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세로축은 에너지 축이고 가로축은 이온 간의 핵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황색은 핵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라고 해석하시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관계 그래프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뭐 해야 되지? 이 2 그래프를 합성한 거다. 2 그래프를 합성한 거. 2 그래프 합성한 거를 잘 한번 이따 보시고요.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요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에너지 변화 그래프 여기서부터 요 깊이 이걸 우물의 깊이라고 그래요. 우물의 깊이. 전체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에서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우물의 깊이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 이렇게 해석하시고 화살표를 2로 올려요. 2로 올리면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이렇게 세로축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냐? 요 길이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간 거리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요 깊이는 뭐냐? 요 깊이는 이온 결합 형성 시 이온 결합 에너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똑같아.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그래?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 해석을 잘 봐야 돼. 자, 요거는 이온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인력이 커지면서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요 주황색 핵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이 커지면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커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인력은 뭐냐? 인력은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을 의미해요. 반발력은 뭐냐? 그러면 핵과 핵 사이 또는 전자와 전자 구름 간의 반발력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금 여기 사실은 교육과정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만약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니네들이 나중에 보건지라든가 이생지, 화공지 시험을 보면 이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 형성 시 에너지 관계 그래프 해석은 반드시 나와. 반드시. 그러니까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시면서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에너지가 요 최소가 되는 요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호작용이 없어. 에너지가 제로야. 제로에서 출발해.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발력의 에너지가 급격해. 에너지가 커진다, 불안정해진다 라고 해석해 주시고,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 안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요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고 요 깊이가 결합이 형성될 때에 이온 결합력 또는 이온 결합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요 거리는 뭐냐? 요 거리는 결합이 딱 형성이 됐잖아. 그러면 이온 간의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핵간거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러면 H 두 개 원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에너지를 0으로 봐. 그런데 H와 H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도 증가하고 반발력도 증가해.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고려한 전체적인 에너지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인데, 그러면 요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인데, 결국은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요 지점에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공유 결합이 형성됐을 때 요 크기는 뭐냐? 요 크기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결합 에너지 또는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 공유 결합 에너지, 그리고 요 거리는 뭐냐? 공유 결합이 형성되었다면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한 상태에서 두 원자의 핵간 거리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러면 요 핵간 거리의 2분의 1을 뭐라 그러냐? 이 핵간 거리의 2분의 1을 갖다가 공유 결합 반질입니다. 네? 수소의 경우는 요 거리가 74 피코미터가 돼. 요 거리가 74 피코미터가 되는데 요 74 피코미터의 2분의 1, 37 피코미터를 뭐라 그러냐? 수소 원자의 공유 결합 반지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와 있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내가 설명을 안 할 수도 없어. 좀 어렵지, 해석이. 이건 알아줘야 돼. 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도 증가하고 반발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증가해요. 우리가 원래 반발력은 플러스로 나타나느냐? 반발력은 같은 입자끼리의 힘이야. 그러니까 플러스야. 근데 인력은 왜 마이너스냐? 서로 다른 입자 간의 힘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커져.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자, 그럼 이걸 딱 선을 그어서 이쪽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 이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너무 가까워져.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 구름이 겹치다 보니까 막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이쪽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 그리고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결합이 형성될 때 이 우물의 깊이가 뭐냐?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 또는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또 이 거리는 뭐냐? 핵간거리야. 핵간거리. 결합이 형성될 때 양이온, 음이온 또는 비금속 원자끼리는 결합이 형성될 때 두 비금속 원자 간의 핵간거리. 그 거리의 반틈이 뭐냐? 공유결합 반지다.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토 나오려고 그러냐? 선생님 말이 토 나오려고 그러지. 다녀오세요, 선생님. 선생님이랄까. 다녀오세요, 학상. 자, 해석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력이, 여기 이온 결합력이라고 했어요. 이온 결합력, 우물의 깊이가 이온 결합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온 결합력의 크기는 결국 녹는 점, 끓는 점을 결정해요. 녹는 점, 끓는 점. 그러면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어떻게 결정하죠? 결정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죠. 네? 자, 1가짜리 양이온, 1가짜리 음이온이 결합했을 때 화학식 어떻게 되지? 그냥 NaCl 쓰시면 되죠. 2가짜리 양이온, 예를 들어서 요거 2가 없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냐 선생님이 설명하면 저거는 그냥 나와 있지만 이런 거죠. 알루미늄 3가짜리하고 산소 2가짜리 음이온이 결합을 해요. 그럼 여기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결합해야 돼. 2개, 3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식은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요거 2개, 요거 3개 이렇게 결정해 주면 돼요. 결국은 요게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고 요거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우리가 이제 요거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녹는 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네? 우리가 이제 이 녹는 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비례하죠. 뭐에 비례하죠? 쿨롱의 힘. 녹는 점은 쿨롱의 힘, 전기력이죠. 전기력에 비례하죠. 전기력. 이 쿨롱의 힘은 공식이 있어요. F는 K 곱하기 어떻게 하죠?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에 비례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R은 사실 이온 간의 핵간거리의 제곱인데 이온 간의 핵간거리는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이너 팩터고 결국은 요 위에 게 메이저 팩터야. 분자가 메이저 팩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 사실은 전하량인데 이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수, 절대값에 비례해요. 요 Q1과 Q2는 전하수의 절대값. 왜냐하면 플러스 2가짜리하고 마이너스 1가짜리가 있다 해봐. 그러면 전자 2개가 이동했고 전자 1개가 이동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자 2개가 이동하면 전하를 많이 운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력이 세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이온 사이 거리는 얘네들은 사실은 마이너 팩터야. 결국은 뭐가 결정하냐? 분자인 이온의 전하수의 절대값이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한번 보실래요? 요 이온 사이 거리를 한번 봐봐. 얘네들은 전부 1가 요거는 필요 없어. 분자는. 그러면 뭐를 봐야지? 1가. 요 분자는 필요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지? 분모를 봐야지. 분모는 FCl, BRI. 누가 분모가 가장 크냐? 어느 게 사이즈가 가장 크냐? I가 가장 사이즈가 크지? 얘가 가장 작잖아. 사이즈가. 그러면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녹는 점이 가장 높지. 이렇게 봐야지. 그죠? 마찬가지. 이가야. 그러면 자, 분자는 필요 없어 이제. 뭘 봐야지? 사이즈를 봐야지. 핵간 거리를 봐야지. 그죠? 그러면 MgO, O는 다 똑같으니까 N 놔두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MgO. 자, 우리가 2조. 자, MgO. 베마카스바라 이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Mg가 사이즈 이거라면 그 다음에 밑에 칼슘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륨의 사이즈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사이즈는 그럼 여기 Mg에서 O까지 CA에서 O까지 그죠? 뭐일까요? O는 똑같다고 보고 B에서 O까지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핵간 거리가 얘가 가장 멀어요. MgO의 거리가 가장 짧아요. MgO의 녹는 점이 가장 높겠지.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는 이렇게 이 전하량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을 때는 분모로 해결해야 된다. 이온 간의 핵간 거리로 해결해야지. 알겠니? 뭐 여기는 또 뭐 관계된 게 있죠. 자, 여기 지금 NaC 보실래요? 이온 결합물질의 녹는 점, 즉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에 비례하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이 녹는 점이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Na2O하고 NaF를 비교해 보면 일단 이걸 봐야지. Na2하고 NaF를 비교해 봐요. NA는 플러스 1가짜리고 O는 마이너스 2가짜리고요. NA는 플러스 1가, F는 마이너스 1가짜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이주기, 다 이주기야. A 2주기, 2주기, NA 2주기, 플로르 2주기야. 그러면 이온 간의 사실은 거리, 핵간 거리는 비슷하고 봐야 돼.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요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야. 요 두 개를 곱해. 그러면 곱해서 절대값을 붙이면 플러스 2가 나오죠.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개를 곱해서 절대값 붙이면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럼 플러스 2가 크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Na2O가 NaF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iF하고 CaO를 보면 누가 녹는 점이 클까? LiF, CaO. LiF는 몇 가짜리의 결합이지? LiF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CaO는 몇 가짜리죠?
이가 작지. 그러면 뭐 사이즈도 얘가 작아요. 핵간거리가 작고 얘가 사이즈는 뭐 더 길죠.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얘가 더 핵간거리 짧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얘 두 개 곱하면 플러스 하나고 얘는 플러스 1 나와요. 그래서 CaO가 LiF보다 크죠. 하여튼 이온의 전하량 분자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이즈도 보면 더 얘가 짧아. CaO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껍질수 관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Ca는 3주기죠. O는 2주기죠. 그죠? Li 요거는 뭡니까? 리튬 1주기 2주기거든요. 하지만 이온의 전하량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거리는 더 멀겠네요. 얘가 거리는 얘가 왜냐하면 멀지. 3주기 2주기고 이건 1주기 2주니까 요 거리가 좀 짧겠다. 이거 짧지만 전하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CaO가 그죠?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녹는 점을 비교해라. NaCl, KCl, MgO, Na2O, Li2O 이런 게 만약 있다면은 전하량이 가장 큰 MgO가 1번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온의 전하량이 우선이다. 분자가 우선이야. 전하. Q1, Q2가 우선인데 Q1, Q2는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하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곱해. 그래서 그것이 큰 물질이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죠? 좀 계산하기, 요 계산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왜 얘가 1번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온의 전하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MgO의 녹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분모 분자 중에서 분자가 우선순위가 있다. 분모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핵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동소이하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고 이온의 전하수의 절대값을 붙여서 서로 곱해서 그 값이 큰 놈이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 전환은 안 하겠습니다. 형식 전환은 교육과정 바뀌니까 안 하고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중지를 하고요. 혹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간단한 방법 알고 있나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방법. 먼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방법. 만약 CO2다. 그러면 CO2가 가지고 있는 총 원자가 전자수를 헤아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CO와 CO 간의 단일 결합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단일 결합이니까 단일 결합은 전자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면 총 원자가 전자수에서 결합에 참여한 전자수 단일 결합 부여하는 거 두 개의 결합선이 있겠죠? 그럼 사용된 전자가 4개죠. 그럼 총 원자가 전자에서 결합에 사용된 전자를 뺀다 그랬죠. 뺀다. 그런 다음에 그 남은 전자를 주위 원자의 옥텟을 제공한다 그랬죠. 주위 원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주위 원자가 옥텟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데 딱 보니까 중심 원자가 옥텟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 원자에서 전자를 끌어와서
옥텟을 만들어. 그죠? 이거다. 그래서 이제 한번